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비트코인 클론하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핵심 보안 메커니즘인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직접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조절부터 논스 계산, 채굴 과정까지 단계별로 코드와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9가지입니다. 먼저 프루프 오브 워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논스와 채굴 과정을 코드로 구현합니다. 그 다음 난이도 조절 시스템과 채굴 성능 최적화를 알아보고 타임스탬프 검증과 채굴 보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 재구성 처리와 51% 공격 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누군가가 진짜로 작업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연산량 자체가 보안의 기반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는 어떤 입력값이든 64자리의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채굴자는 이 해시값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프루프 오브 워크가 필요할까요? 분산 네트워크에서는 중앙 서버가 없으므로 누가 블록을 추가할지 결정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블록체인을 조작하려면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력 51% 이상을 장악해야 하도록 만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력을 장악하려면 수십조 원의 장비와 전기료가 필요하므로 공격 비용이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 SHA-256 해시 함수의 기본 동작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JS의 크립토 모듈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SHA-256 함수는 문자열을 입력받아 64자리의 16진수 해시값을 반환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동일한 입력은 항상 동일한 해시를 출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력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해시가 나오는데요. 이 예측 불가능성이 채굴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논스와 채굴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스는 넘버 유스트 원스의 약자로 블록 헤더에 포함되는 32비트 숫자입니다. 채굴자는 이 논스 값을 0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시키면서 매번 해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시값이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앞에 세 자리가 000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으면 채굴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조건이 바로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코드로 채굴 루프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인블락 함수는 블록 데이터와 난이도를 입력받습니다. 난이도가 3이면 해시값이 000으로 시작할 때까지 논스를 일씩 증가시키며 해시를 계산합니다. 이 무한 반복문은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0의 개수가 많아져야 하므로 평균 시도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난이도 조절 시스템은 비트코인이 일정한 블록 생성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 시간을 약 10분으로 유지합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력이 늘어나서 블록이 10분보다 빨리 생성되면 난이도를 높이고 반대로 느려지면 난이도를 낮춥니다. 비트코인은 2016개 블록마다, 즉 약 2주마다 난이도를 재조정합니다. 난이도 조절 코드를 보겠습니다. 어저스트 디퍼컬티 함수는 블록체인을 입력받아 난이도 조정값을 반환합니다. 마지막 블록과 열개 전 블록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예상 시간보다 절반 이하로 빨리 생성되었으면 난이도를 1 올리고 2배 이상 느리면 1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연산력이 변하더라도 블록 생성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채굴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통합해 보겠습니다. 실제 채굴에서는 블록 데이터의 이전 블록의 해시, 타임스탬프, 트랜잭션 목록, 그리고 논스를 모두 포함하여 해시를 계산합니다. 채굴에 성공하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 보상을 받고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블록만 체인에 추가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전체 흐름입니다. 마이너 클래스를 통해 채굴 시스템을 통합 구현합니다. 마인 메서드는 먼저 마지막 블록의 해시와 대기 중인 트랜잭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보상 주소로 새 코인을 지급합니다. 블락 객체를 생성한 뒤 마인 메서드를 호출하면 유효한 논스를 찾을 때까지 해시 계산이 반복됩니다. 채굴이 완료되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합니다. 채굴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해시를 계산할 때마다 전체 블록 데이터를 JSON으로 직렬화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최적화 핵심은 블록 헤더 필드만으로 해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타임스탬프, 머클루트 같은 고정 필드를 미리 결합해두면 매 반복마다 논스 값만 바꿔서 해시를 계산할 수 있어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워커 스레드를 활용한 병렬 채굴도 가능합니다. 해시 계산 최적화 코드를 보겠습니다. 캘큘레이트 해시 함수는 이전 해시, 타임스탬프, 머클루트, 난이도, 논스를 입력받아 해시를 계산합니다. 채굴 루프 안에서는 타임스탬프와 머클루트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값을 미리 결합해두면 매 반복마다 논스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전체 블록 직렬화에 비해 훨씬 빠르게 동작합니다. 타임스탬프 검증도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채굴자가 블록의 타임스탬프를 조작하면 난이도 조절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시간으로 설정하면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블록의 타임스탬프는 이전 블록보다 반드시 커야 하고 현재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미래일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블록은 네트워크에서 거부됩니다. 채굴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채굴자가 블록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면 보상으로 새로운 코인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초 보상은 50BTC였고 약 4년마다 반감기가 발생하여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24년 현재 보상은 3.125BTC입니다. 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2100만 BTC로 제한되어 있어 이 한도에 도달하면 채굴 보상 대신 수수료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채굴 보상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BlockReward 함수는 블록 높이를 입력받아 보상을 계산합니다. 비트코인은 21만 블록마다 반감기가 발생합니다. 해빙즈 변수의 블록 높이를 21만으로 나눈 몫을 저장하고 이에 거듭 제곱으로 나누어 보상을 계산합니다. 64번 반감 이후에는 보상이 0이 되므로 더 이상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체인 재구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채굴자가 거의 동시에 블록을 찾으면 네트워크의 분기가 발생합니다. 각 노드는 먼저 받은 블록을 유효한 체인으로 저장하지만 나중에 더 긴 체인을 발견하면 짧은 체인을 버리고 긴 체인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을 체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짧은 체인에 포함된 트랜잭션은 대기 큐로 되돌아가서 다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6번의 확인, 즉 6개 블록이 쌓이면 거래가 안전하다고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51% 공격 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자가 전체 네트워크 연산력의 51% 이상을 장악하면 가장 긴 체인을 만들 수 있어 이전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중 지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연산력을 51% 장악하려면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채굴 풀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어 단일 주체가 장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종성이 없는 확률적 보안 모델을 사용하며 블록이 쌓일수록 거래의 확정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프루프 오브 워크 알고리즘을 타입스크립트로 직접 구현해보면서 블록체인 보안의 핵심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